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19일 제가 있는 브뤼셀은 오전 7시 10분입니다. 저는 어제 서울을 출발해서 헬싱키를 거쳐서 여기 브뤼셀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을 출발한 게 아니라 사실은 서울을 출발해서 인천에 와서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헬싱키를 거쳐서 브뤼셀에 도착했습니다. 저 딸 집에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지금 코로나 직격탄을 맞고 있는 EU 국가가 어떤 식으로 견디고 있는지도 살필 겸 해가지고 딸 집에 다니러 왔습니다. 여기 있으면서 계속 국내, 국외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선 이런 판국의 외국 여행을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므로 제가 겪었던 출국, 입국 과정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나라마다 출입국 상황에 대한 규제가 다릅니다. 다를 뿐만 아니라 시시각각으로 바뀝니다.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제가 겪은 것은 EU 국가에 다 해당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EU 국가마다 또 달라요. 그러니까 벨기에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해외여행 가실 때는 직접 알아보셔야 됩니다. 여권 서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역시 패스포트겠죠. 패스포트 기한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요새 최근 발급하는 거는 기한이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2024년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입국하려고 하는 나라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벨기에의 경우에는 저한테 이런 서류를 작성해 달라고 우선 모바일 폰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물론 인터넷으로 연결해 가지고 PC에서 작성하는 게 빠릅니다. Public Health Passenger Locator Form이라는 건데 공중보건을 위한 여행자 위치 정보 서류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린트를 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 바코드가 찍혀 있는 것은 제가 이 서류를 작성을 해서 보냈더니 모바일 폰으로 바코드를 저한테 다시 보내주었습니다. 여기 뭐 이름 적고 하는 거는 기초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Do you hold any of the following certificates? 라고 딱 물어요. 첫째가 vaccination certificate, 백신 접종 증명서. 두 번째 요구하는 게 negative test certificate, 음성 확인서. 요 두 개를 첨부를 해달라고 합니다. 자, 우선 백신 접종 확인서는 저는 어디서 받았냐 하면은 이 동사무소에서 발급을 받았습니다. 영문으로 적혀 있습니다. 영문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질병관리청장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에 가면은 바로 발급을 해 줍니다. 동사무소에 따라서는 아직도 그 시스템이 갖추지 않는 곳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살고 있는 부가연동은 바로 즉석에서 발부를 해 주었습니다. 예방접종 증명서 Certificate of Immunization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요걸 또 경유지에서 필요할지 몰라서 저는 여분으로 3장을 발급받았습니다. 발급받아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자, 문제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음성 확인서입니다.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는 게 72시간 내에 작성한 음성 확인서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은 72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이걸 받았느냐
저는 강북 삼성병원에 가서 출발하기 3일 전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한 줄을 조금 서긴 했는데 뭐 1시간 만에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기다리니까 그날 밤 한 10시 무렵에 문자 메시지로 왔습니다. 음성이라고. 그럼 그 다음날 가서 역시 영문으로 된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받았습니다. 저도. 그 절차는 비교적 빨리 진행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ertificate 하면서 뒤에 간단합니다. 뭐 한 두 페이지짜리인데 뒤에 음성으로 나왔다는 게 네거티브라고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출국 준비가 되는 거죠. 자, 여권, 그리고 입국하는 나라에서 요구하는 이 위치 정보, 거기 꼭 두 가지를 첨부해 달라고 하는 접종 증명서와 백신 접종 증명서와 음성 확인서. 그 다음에 요걸 들고 이제 공항에 가면은 저는 헬싱키 경유 브루셀로 왔습니다. 핀에어라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오래된 항공사 중에 하나고 가장 안전한 항공사로 알려져 있는 핀란드의 항공사입니다. 주 3편이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헬싱키까지. 왜 이 항공을 선택을 했느냐면 저는 유럽 갈 때 몇 번 이용을 해본 적이 있는데 우선 비행 시간이 좀 짧아요. 보통 프랑크푸르트가 유럽으로 가는 막 관문이라고 친다면은 프랑크푸르트까지는 10시간 반에서 한 11시간 걸립니다. 그런데 핀에어를 타고 이 북쪽으로 쫙 나르면은 헬싱키까지 가는데 8시간 30분 걸립니다. 한 2시간 정도 짧아집니다. 여러분 비행기 오래 타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10시간 있는 거하고 8시간 있는 거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헬싱키에 내려가지고 한 3시간 있다가 브루셀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브루셀까지는 2시간 반 걸렸습니다. 2시간 반. 그래서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 있는 핀에어에 가서 체크인을 하니까 거기서 서류를 다 갖췄느냐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국 심사를 받는데 이 여권 심사를 할 때 별도 서류를 제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 보여달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더라고요. 아주 쉽게 통과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은 이게 다 정부 정보 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그걸 보여주지 않아도 제가 이 두 가지 백신 접종을 했고 음성 확인을 받았다는 것은 아마 기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입국 심사는 여객 카운트, 그러니까 여객기 운영회사의 카운트에서 한다고 보면 됩니다. 인천공항은 지금 완전히 한산합니다. 꼭 실내 스케이트장에 와 있는 것처럼 해서 중요한 점포가 문을 닫은 곳이 많아요. 예컨대 서점도 없고, 제가 유럽용 유심을 사려고 그랬더니 그 파는 데가 또 문을 닫아서 사지 못했습니다.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항에서 뭘 준비를 하려고 하시지 말고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10시 20분에 출발하는 핀에어를 탔습니다. 핀에어 타서 물론 마스크를 다 하고 있어야 되고요. 이 핀에어를 타보니까 승객이 전체
좌석수의 한 30~4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로 헬싱키를 향해 왔습니다. 제가 제가 비즈니스를 탔습니다. 핀에어를 좋아하는 이유는 여기는 서비스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뭐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 좀 가격이 싸다고 그래요. 쓸데없는 막 과공 비례적인 그런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 비행기에 대한 신뢰는 역시 사고 경영이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항공사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콘타스, 스위스 에어, 싱가포르 에어라인, 캐세이 파시픽, 핀에어 이렇게 읊을 수가 있는데, 이 핀에어는 어쨌든 안전하니까 역시 이 항공사는 그 항공사의 안전도에 대한 신뢰가 타는 사람들의 불안감을 굉장히 해소해 줍니다. 여간 악천후라도 이 항공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인사사고가 난 적이 없다고 하면 안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제는 날씨가 좋았습니다. 날씨가 좋았는데 구름이 많이 끼었고, 이 놀라운 사실은 어제 인천공항에서 헬싱키에서 브루셀까지 한 번도 벨트를 매십시오, 지금 터뷸런스가 예상됩니다 하는 방송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안전하게 왔다는 거고, 물잔이 흔들려가지고 물이 튕겨 나온다든지 하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비행 앞에 있는 스크린 상황판을 보니까 고도를 많이 높이는 거예요. 보통 이 순항 고도는 한 3만 피트 근방이죠. 3만 피트면은 약 9,000m에서 10,000m 상공입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는 순항 고도를 계속 높이는 거예요. 특히 몽골 금방 지나갈 때 35,000, 37,000, 39,000, 4만을 넘겼습니다. 43,000피트까지 갔어요. 제가 비행기를 많이 타는 편인데요, 4만 피트 이상 날아가는 비행기는 처음 탄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승무원들한테 물어보았더니 우리 기장님이 터뷸런스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도를 높였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핀에어에 대한 신뢰가 더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싱가포르는 아니죠. 헬싱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다 날씨도 좋았습니다. 다만 구름이 좀 끼어 있었고요. 헬싱키는 기온이 한 26, 7도인데 헬싱키 공항 또한 인천공항처럼 완전히 적막강산이었습니다. 헬싱키 공항은 이 북유럽의 허브 공항입니다. 그러니까 헬싱키에 내려서 노르웨이에도 가고 여러 나라에 갈 수가 있고 또 러시아하고도 가깝고 하니까 헬싱키 공항에서 내려서 스칸디나비아를 구경을 하고 다시 동유럽으로 간다든지 파리로 간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아주 큰 허브 공항인데 그렇게 한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공항에서 기다리는데 보니까 이 유럽 사람들의 마스크 착용률이 매우 낮아요. 이 어른은 한 마스크를 갖고 다니면서 턱에 걸고 다니는 사람이 한 30~40% 되는 거 아닌가 그렇고, 어린아이들은 안 찬 아이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는 상황이 좀 많이 다르고, 비행기 타도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되는데 마스크 벗고 막 시끄럽게 떠들고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3시간 기다리다가 브루셀로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브루셀까지는 2시간 30분 걸렸습니다. 핀란드에서 비행기가 이륙하면은 핀란드만을 지나서 스웨덴 남쪽으로 해서 그 다음에 덴마크, 네덜란드, 그 다음 벨기에 이런 순으로 쭉 날게 됩니다. 주로 북해, 발틱해, 북해 요런 걸 지납니다. 밑으로 보면 섬이 많습니다. 이 발틱해, 북해 여기에는요, 섬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섬이. 특히 이 스톡홀름과 핀란드 사이에는 섬이 아마 한 10,000개 이상 될 겁니다. 그 상공을 지나갔는데 좀 이게 광선이 맞지 않아서 제가 사진을 찍어도 제대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놀란 것은 헬싱키를 이륙해서 한 5분 만에 고도를 높이는데 꼭 전투기처럼 올라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급상승하는 여객기를 타본 적이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속도로 급상승해가지고 딱 순환 고도를 잡더니 금방 이 벨트 사인 해제해버리고 오는데, 이 비행기 또한 이 비교적 단거리이므로 고도를 그렇게 높이지 않는데, 이 비행기도 고도를 36,000피트까지 높였습니다. 이것도 터뷸런스를 피해가기 위한 거죠. 이 기장이 승객들을 위해서 이 터뷸런스 피해가는 그런 회피 동작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비행기 승객석에 앉아 있으면 그냥 뭐 조종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잘 모르죠. 이렇게 해서 오후 7시, 아직 해가 쨍쨍했습니다. 오후 7시 경에 이 브뤼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브뤼셀 공항은 나리다 공항처럼 한참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브뤼셀 시에서 가깝습니다. 브뤼셀 공항만은 그래도 좀 흥청흥청했어요. 역시 브뤼셀이 사실상 이게 EU 수도입니다. EU 수도. EU 집행부가 여기 있고, 뭐, 나토 본부도 여기 있고 해가지고, 브뤼셀이 국제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공항하고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런데 브뤼셀 공항에서 좀 고생을 한 게, 브뤼셀 공항에, 요 사실을 또 하나 제가 빠뜨렸네요. 헬싱키 공항에서 옮겨 탈 때, 사실상 헬싱키 공항에서 내리면은, 트랜지션인데도 불구하고, 이 입국 절차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내린 최초의 EU 국가니까, EU 국가 입국 절차를 밟는 거예요. 트랜지션이면 보통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다시 짐검사, 마치 출국할 때처럼 짐검사 새로 받고, 그 다음에 서류 확인하고, 이렇게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러니까 브뤼셀 공항에서는 또 이 패스포트 검사가 없습니다. 그냥 나가는 겁니다. 그냥 나가는데 우선 짐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나가려면은 배기지 클레임이라는 그 표시를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엑시트 또는 아우스강이라고 독일어로 써놨어요. 그걸 쭉 걸어오다가 좀 불안했습니다. 이거 짐을 찾고 나가야 되는데 한참 있다가 또 배기지, 여기는 클레임이 아니고 배기지 리클레임이라고 적어놨어요. 완전히 이 물건 짐 붙인 걸 찾는 데는 별도 건물 정도로 아주 멀어요. 한참 걸어갔습니다. 앞으로 브뤼셀 공항에 도착하실 분들 요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짐을 찾고 나왔습니다. 요게 제 경험입니다. 그런데 이 EU 국가는 나라마다 지금 방역에 대한 대처가 다릅니다. 영국 같은 데는 아주 자유방임 비슷하게 됐습니다. 한 몇 주 전에 윈블던 테니스 경기하는 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 관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아무도, 제가 보기에는 단 한 사람도 마스크를 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다시 요새 코로나 변이가 유행한다고 합니다. 저런 방식으로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소셜 디스턴스, 이 거리두기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한 피해가 너무 강하다. 아예 코로나는 좀 독한 감기, 독감 정도로 생각하고 같이 살자 하는 일이 완전히 이게 철학이 다른 영국이 있고, 대체로 EU가 좀 느슨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기 생명은 자기가 원칙적으로 책임지는 것 아니겠느냐. 그에 비해서 이 동아시아 유교 문화권, 여기는 또 엄격하죠.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통제가 지금 한국,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서 지금 현재 한국에 사망자가 2,000명 정도 아닙니까? 1년에 독감으로 죽는 사람 숫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 적을 겁니다. 독감으로 사망자가 2,400명 정도 됩니다. 폐렴 환자 사망자는 한 10,000명 넘죠. 교통사고 사망자도 3,000명 이상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1980년대 말에는 연간 14,000명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보다 자동차 대수가 10배 이상 늘어도 줄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코로나에 대한 이 발표도 우리 언론이 확진자 수만 발표하는데 사실은 사망자 수가 더 중요합니다. 사망자 수를 발표하면은 몇 명 되지 않아요. 따라서 코로나에 대한 과잉 대응에 대한 이 사회적 비용, 국가적 손실이 얼마냐 하는 것도 생각하면서 이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경험한 출입국 이야기니까, 어느 나라를 가실 경우가 있으면은 꼭, 직접 그 대사관에 항공사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항공사에 과거처럼 요사이 전화 걸어가지고 묻고 하는 게 잘 안 됩니다. 저도 핀에어에 전화를 거니까 전화가 안 돼가지고 사무실에 가서 물으려고 했더니 사무실은 또 재택근무한다고 없어요. 그래서 전화로 물었더니 어느 나라에 가는지는 여행사가 잘 모릅니다. 그 나라에 직접 알아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니까요. 하여튼 코로나가 이 세상을 많이 바꾸고 거기에 우리 적응하는 이 사람들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계속 이쪽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